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필에 모양이 있다는 거 아셨어요? 아주 수많은 사람들이 글을 쓰고 그것이 한 권의 수필집으로 엮이면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마음의 모양새들이 글로 나타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수필 보는 재미가 아주 많은 거죠. 저는 오늘 이동민 선생님의 이 대구의 수필가라는 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주 표지가 예쁘죠. 아주 깨끗한 하얀색의 대구의 수필가라고 하는 필체가 멋집니다. 그리고 여기 그려져 있는 그림은요, 제가 이렇게 안쪽에 책을 보니까 표지화는 설강 김영자 선생님께서 맡아주셨네요. 여기 대구의 수필가 첫 표지에도요, 30분의 수필가님의 이름이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나열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봤을 때요, 어느 수필가 선생님들의 이름이 올랐을까? 이런 생각보다는요, 어머 이거 재밌다, 이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어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어떤 특정 수필가 선생님들의 이름을 이렇게 선발해서 고른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자 입장에서는 많은 고민이 있을 법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고민의 무게를 덜어주기 위해서는 읽는 독자의 마음에서는 그 선생님에 집중하기보다 이 대구의 수필가라고 하는 책이 만들어진 것 자체에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저는 생각이 바뀌어지더라고요. 또한 여러 선생님의 글이 한 권의 책에 묶였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 사람의 어떤 마음의 모양새가 담긴 재미난 수필이 엮여졌겠구나라는 것도 생각이 들다 보니까 이거 가치 있는 책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대구 경북이 이렇게 수필로 아주 왕성한 활동을 펼치는 훌륭한 선생님이 많다는 사실 아셨어요? 네, 모르셨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제가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필은 재밌어서도 읽고요, 감동을 받아서도 읽고요, 또는 그 내용에 나와 있는 것과 함께 울분을 격하게 내뱉기도 하고, 또는 속상해하다가 또 짠해하다가 또 애타하다가 아주 여러 가지 감정을 아우러지게 하는 그런 재미가 있습니다. 또한요, 이 글을 읽다 보면은 마음속에 그려지는 어떤 마치 보여지는 것 같은 미적인 형상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내가 가봤던 곳이어도 되고 설령 가보지 않았던 곳이어도 그 표현에 의해서 이럴 것이다 라는 상상을 펼치는 그 재미 또한 나에게는 어떤 마음에 큰 가치를 둔다라는 생각에 저는 미적 가치라는 측면에서도 수필은 참 아름다운 문학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여러 선생님이 모여있듯이 제가 첫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마음에 제각각의 모양새를 담고 있으니 얼마나 수많은 삶의 인생이 있듯이 그것과 닮은 모양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대구의 수필가 저자 이동민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한흑구 선생님부터 시작해서 제 눈에 보이는 건 김규련 선생님, 구할 선생님, 또 곽흥렬 선생님, 김한성 선생님, 그리고 이동민 선생님, 장호병 선생님, 강찬준 선생님, 공진영 선생님, 견일영 선생님, 그리고 전상준 선생님, 조병열 선생님, 임만빈 선생님, 그리고 박기옥 선생님까지 이렇게 수많은 선생님들을 한자리에 모여뒀습니다. 네, 아주 보기 좋으네요. 네. 이 책을 여러분 딱 책머리에 이동민 선생님께서 쓰신 글을 잠시만 보게 되면은요, 첫 머리말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계세요. 1960년대는 수필 문학이 본격적으로 형성되는 시기는 아니었다, 이렇게 시작이 되고요. 여기 대구 경북 지역에서 수필가로 필명을 알린 작가는 한흑구가 처음이라고 할 수 있다,
싶다. 그가 작고한 해가 1979년이므로 한흑구는 70년대 작가이다. 이런 내용들이 쭉 얽혀져 있습니다. 작가 한 분 한 분에 대한 어떤 내용을 언급하시고 그 작품들을 함께 실어 두셨는데요. 어떤 선생님들의 특징이 살아나고 무언가 비교되거나 치우치지 않도록 배려하고 꼼꼼하게 서술하신 것이 이 글을 읽어보면 이동민 선생님의 그 마음을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마음에 이렇게 와 닿습니다. 뭔가 어떤 분들은 아마도 제가 처음 말씀드렸듯이 어떤 선생님이 이름이 올랐을까? 이게 궁금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그렇더라고요. 이건 사실은 독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이 책을 쓴 저자의 마음은 굉장히 무거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뭔가 특색과 또는 그 매칭되게 묶여져 있는 그런 선생님들이 계시고요. 그 흐름에 따라서 대구의 수필가로서 명성을 떨친 여러 선생님들의 이런 과정을 거쳐서 현대의 수필에 또 매진하고 많은 열정 속에서 글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싶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작고하신 분도 있고 현재 왕성한 활동을 펼치시는 분도 있고 또 그 후배들을 양성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수많은 선생님들이 이 한 책에 어우러져 있다라는 걸 보면은요, 굉장히 가슴 뭉클해요. 또 이렇게 다양하게 대표적인 작품을 한 권의 책으로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의미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대구의 수필가라고 하는 책이 그 우리나라 어떤 지역의 문학에 특히나 수필의 발전에 영향을 끼친 선생님들을 한데 어우러졌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요.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뭔가 알려지게 된다면 단지 수필가 개인의 어떤 뛰어난 명성뿐만이 아니라 지역 발전에 있어서도 뭔가 문학적인 측면에 아주 좋은 시너지 효과를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저는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여기 그 대구의 수필가의 저자 이동민 선생님께서는요, 이러한 제목을 붙인 이유에 대해서 옛것을 배우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자라는 취지에서 붙였다라는 말씀을 책에 써놓고 계십니다. 뭔가 지나온 것들을 저희들이 보고 배우고 또 거기에 대한 느낌으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종종 문학 모임을 가거나 몇몇 선생님을 통해서 수필에 대한 내용을 듣고 그 가르침을 듣기도 하는데 역시 선생님들마다 특색이 있고 달라요. 그래서 어느 한쪽을 따라가기보다는요, 여러 선생님들의 특색을 듣고 그것을 내 마음속에 잘 나만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글을 쓰고 싶다라고 하는 강한 바람이 저는 있어요. 처음에 받아들이면서 배우게 되는데 이 얘기 저 얘기 여러 얘기를 듣다 보면은 꼭 그렇지만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상황이 요소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 여러 선생님들의 나만의 특색 있는 글을 써내기 위해서는 참 필요한 과정이겠구나라는 생각들도 많이 하게 됩니다. 물론 그걸 다른 말로 얘기를 하자면 여러 선생님의 글을 많이 읽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은 수필의 어떤 모양새를 가지고 계신가요? 아니면 수필을 막 쓰려고 마음을 먹으신 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떤 모양의 글로 나타나길 바라시나요? 멋진 다채로운 형태의 모양의 글을 만나는 날을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안녕히 계세요.